대상으로 있는 것은 통증 기능 분석 학회인데요. 현재 밴드 회원은 의사 면허 소지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2,700명이 넘고 학회 회원도 1,000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신경성 통증, 자율신경성 장애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다 밝혀냈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감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학의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의학에는 모든 교과서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치료 이론이 맞고 또 환자들한테 적용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삶의 질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자율신경 치료 이론은 앞으로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러죠. 의학의 교과서들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한다. 주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기관지 천식이랄까 이런 경우도요. 이 상부 흉추에 자율신경 치료를 꾸준히 해주면은 기관지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기관지 천식도 좋아집니다. 기능이. 따라서 따로 어떤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요. 우리 몸은 자연히 회복할 수 있는 기능,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 원리로 치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학의 교과서도 대대적인 변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 혈액순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기능이 좋아지고 손발이 찼다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 혈액순환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이 자율신경 중에서 이 교감신경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교감신경은 부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T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L2, L3가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thoracic 1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lumbar 2, 3라는 이야기인데 thoracic은 흉추라는 이야기고 lumbar는 요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감신경은 흉추 1번에서 보통 요추 2번, 드물게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척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치에 따라서 상부 흉추 쪽은 폐나 심장,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 몸의 눈이나 코, 머리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혈액순환에 관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부흉추는 이제 보통 T5번에서 한 8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부흉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은 여기 보면은 이의 위장이고 이것이 식도죠. 에소파구스, 식도인데 이 T5번, 6번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식도로 갑니다. 그리고 7번, 8번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위장으로 가고 9번, 10번, 11번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 아래로 소장, 그리고 11, 12는 대장, 애론까지 해서 대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장 쪽으로 가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방광, 요 방광하고 여성의 외부 생식기 쪽으로 같이 가게 되죠. 예. 그쪽에 혈액순환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든지 이 교감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그 뭉친 근육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뭉친 곳에서 척추 주위 심부 근육에 의해서 뭉치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뭉치게 되면은 압박이 가게 돼서 이 교감신경이 잘 전달이 안 되게 됐습니다. 회로가. 그러게 되면은 그 해당 기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도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은 식도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있는 후두, 인후두 쪽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목에 뭐가 항상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목 청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돼가지고 인후두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죠. 예. 이런 경우는 기관지의 문제로 인한 어떤 기침이랄까 마른 기침이랄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콩팥이고 이것이 부신입니다.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T9번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부신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도 다 치료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까 대장 쪽 이쪽으로 가는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설사와 변비를 계속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과 함께 우리 몸의 이 부분은 방광이랄까, 전립선, 그리고 여성 생식기, 이쪽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 쪽에 있는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 월경불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리고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만성 재발성 방광염,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 많이 생깁니다. 예. 네, 원장님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설명은 교감신경 이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다 검증된 것이고, 다 치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됩니다. 단지 오래된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예. 만성이기 때문에 급성은 한 두세 번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데, 만성은 한 3개월 보통은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만성 환자들 보면은 10년도 있고 20년 된 환자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상부 흉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안구 건조증이랄까, 눈부심, 비염, 축농증, 입마름,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 얼굴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부 흉추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것도 다 치료가 되죠. 예. 물론 이제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녹내장이나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근육 주사 치료를 지금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쪽에 근육에 해당되는 교감신경 뿌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주사를 넣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아까 이 교감신경이 이 등 쪽에서 이 척수에서 나오면서 등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등 쪽에 있는 심부 근육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심부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박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에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제대로 각각의 장기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혈류가. 그렇게 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예, 그 원리입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심부 근육들을
치료를 해주면은, 즉, 근육에 주사를 놔주게 되면은, 그 근육에, 저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근육의 볼륨의 변화로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지나가고 있던 이 교감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감신경이 잘 전달이 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원리죠. 예. 두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류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세계 두통학회에서 분류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는데요. 세계 두통학회에서 분류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주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임상적으로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확립한 두통에 관한 치료는요, 두통, 이쪽을 보실까요? 이 머리가 있다면은, 두통은 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두통은 머리 밖에 있는 목 쪽, 등 쪽과 목 쪽, 특히 목 쪽에 있는 근육 때문에 대부분 생깁니다. 근데 이 두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바깥쪽이에요. 표피가 찌릿찌릿하는 감각성 두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머리를 싸고 있는, 목과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 긴장돼서 나오는 근육성 두통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교감신경성 두통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성 두통의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이고, 또 하나는 군발성 두통이라고 있습니다. 군발성 두통. 이 자율신경성 교감신경 치료를 해주면은 두통에도 근본적으로 좋아지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맨발 걷기가 우리가 일상에 예. 기본적인 운동이 되고, 예. 기본이 되고 토대 위에서 예. 이와 같은 치료도 병행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예. 통증이 해소되고 예. 원하는 치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서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금상첨화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네. 이 맨발 걷기가요, 전체적으로 이 자율신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다 이 자율신경 치료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 되게 즐겁거든요. 행복하고. 네. 그런 행복하고 즐겁고. 예. 또 이렇게 전신여와 같은 자율신경 부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늘 건강하시고 이 병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